요걸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하진 않아요. 요 막을 뚫고 아래층으로 침범했냐 안 했냐, 요 차이입니다. 이 침범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상피하생을 지나서 더 단계가 심해지면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위 내에 보이는 단계, 그걸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아직 암은 아니에요. 암과 이형성증 두 개가 원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암도 이상한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형성증도 형태를 이미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위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 부위에 뭔가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상피하생도 작은 범위의 조직 변화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장상피가 위 점막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때부터 추적 관찰을 더 자주 해야 되겠죠. 그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장상피하생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상피하생은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다가 위축성 위험 단계부터 위 점막의 두께가 자꾸 얇아집니다. 위 표면을 딱 잘라서 이 단면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 위 안에 음식이 고여있는 공간, 위 점막,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위 근육층,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겠죠. 이 상황에서 위축성 위험 단계부터 위 점막의 두께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험이고, 장상피하생이 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위의 샘조직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정상적인 위세포는 점막세포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샘조직들, 분비액들을 만들어내는 샘조직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샘조직에서 위산, 펩시노겐, 점액을 만들어내는데, 장상피하생 단계에서는 위 점막이 얇아지기도 했지만 다른 형태의 세포, 정상적인 위 점막이 아닌 장상피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은 얇기도 얇지만 샘조직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단계에서 위 점막의 변형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왜? 보호 기능도 없고 정상적인 위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즉 원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류를 자꾸 쌓아 나갑니다. 오류가 계속 쌓이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돌연변이, 즉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세포들이 쌓이게 됩니다. 형태만 좀 다른 것들이 덩어리를 만든 것을 이형성증이라고 그래요. 이 이형성증 단계에서는 그래도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지 않고 요 막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형성증을 만들고 있어도 요걸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하진 않아요. 이형성증과 암은 되게 구분하기 힘든데, 그 기준이 이 기저막을, 요 막을 뚫고 아래층으로 침범했냐 안 했냐, 요 차이입니다. 이 침범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로 우리가 정의할 때는 침륜성, 즉 옆에 있는 막을 뚫고 가는 성향, 내가 이 영역에 세포가 존재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절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영역으로 침범하겠다, 그런 기능이 오류에 의해서 탑재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그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침륜성이라고 하는데, 암과 이형성증의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이형성증 단계에서는 아직 혈관까지 침투하지 않았어요. 점막 하층까지. 점막 하층에 침투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모세혈관인데 이제 더 큰 혈관 쪽으로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몸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암의 두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은 침륜성, 두 번째 특징은 전이, 다른 데로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능력, 이걸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포들은 이 세포 주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계속 세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세포도 노화가 되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세포는 나중에 사라져 줘야 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대체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조종하는 게 있어요. 세포의 성장을 좋게 하는 유전자와 세포의 사멸을 지시하는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세포가 어릴 때는 빨리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유전자가 개입을 해서 세포가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포의 기능이 좀 상실됐고 손상이 됐고 이제는 세포의 수명을 다한 것 같아. 그러면 사멸 신호가 세포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거죠. 이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과잉되게 발현이 됐을 때, 필요 이상으로 발현이 됐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게 됩니다. 과잉되게 분열을 하는 거죠. 과증식 상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엑셀레이터도 적당히 밟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적당히 밟으면서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급발진을 합니다. 급발진. 과도한 성장을 하게 되고 사멸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급발진하는 상태가 돼요. 통제를 벗어난 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의 암세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고장난 세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걔들도 원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근데 유전자의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도할 때 억제시키고 좀 약할 때 성장시키고 이거는 원래 세포의 생장 원리인데 그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고장난 거예요. 유전자 질환에 더 가깝습니다. 유전자의 신호 체계가 무너졌다. 이형성증 단계에서는 점막 하층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점막 내에 병변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변이 있을 때 제거가 가능한 단계예요. 아직 침륜하는 성향을 띠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는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걸 해요. 요 점막 요 부분을 내시경으로 포 뜨듯이 요 밑에까지 싹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혈관까지 침범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고 예후도 괜찮아요. 근데 점막하 종양, 점막하까지 침범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상폐 화생이 생길 때 전정부, 위에 하단부 3분의 1 지점, 위를 3등분 했을 때 아래쪽 3분의 1은 음식이나 위산에 더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장상폐 화생도 80%가 여기서 먼저 시작이 돼요. 당연히 이형성증도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상폐화생이나 이형성증의 어떤 심각도를 판별할 때 크기가 작고 면적이 적으면 당연히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전정부 부위, 하단부 3분의 1 부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단계가 낮고 장상폐화생이든 이형성증이든 여기에서 변형을 계속 누적을 하면 결국 범위를 넓혀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차지하거나 상단부까지 병변이 있을 경우 위험도는 높아진 단계예요. 제가 오늘 이형성증 얘기를 하니까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범위에서 이형성증이 있을 때 그리고 장상폐화생이 같이 산재해 있을 때 이형성증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점막하 종양을 목표로 하지 않고 위 점막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때 점막하 종양도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점막하 종양이나 이형성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점막을 회복해서 그걸 줄일 수 있냐 마냐 그 단계를 좀 벗어난 얘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상폐화생도 마찬가지예요. 범위가 좁고 정상적인 점막 세포가 많이 남아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고 더 범위를 넓게 차지하거나 더 깊은 부위까지 침범을 했을 때 점막이 더 많이 얇아져서 이 위에 점막에 존재하는 샘 조직들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그때는 쉽지가 않아요. 좋아지는 과정이 결국 위쪽으로 순환이 회복이 되면서 점막 세포가 다시 활성화돼서 점액을 분비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점막 세포가 너무 많이 소실돼서 거의 위 안에 한 50% 이상의 점막이 소실이 됐다. 그리고 분비샘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50% 가지고 다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되는 부분과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장상피 화생이 암으로 간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냥 바로 암으로 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이형성증 혹은 점막하 종양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유형성증과 암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저막을 침범했냐 안 했냐 이걸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점막하 종양, 유형성증 이런 걸로 진단을 받고 내시경 검사 주기를 한 6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형성증이 생겨서 점막하 박리술을 하고 위를 일부 절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위가 일부 남아 있으면 거기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재생력을 높일 수는 있어요. 위를 완전히 절제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위가 없으니까 관리할 점막도 없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네. 그건 아니에요. 위를 제거를 하면 소장의 초입 부위가 위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렇게 커져요. 거기서 위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식도다, 위다, 소장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원래는 한 줄이에요. 한 줄. 파이프의 한 라인이고 이게 커져서 이 부분이 위가 된 거고 이게 길쭉하니 여기가 식도가 된 거고 꼬불꼬불하니 장이 된 거예요. 전체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슷해요. 조직들이 음식을 감당해내야 되고 소화액들을 분비하면서 거기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 그래서 위를 관리하는 거나 소장을 관리하는 거나 대장을 관리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위가 없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위를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됩니다. 만성 위염이 계속 반복될 때 점막이 자꾸 얇아집니다. 이미 얇아진 단계, 점막 자체의 두툼함이 사라지고 얄팍해지고 쪼글쪼글해진 단계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의 결과로 위 점막의 보호 능력이 없고 그걸 위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인한 세포로 교체한 게 장상피 화생입니다. 장상피로 대체한 현상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이런 성장 신호, 사멸 신호를 정상적으로 따르는 세포예요. 그런데 계속 조건이 나쁘고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세포 스스로 자꾸 신호를 변경을 해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나 죽지 않을래. 죽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성장 유전자를 강화하고 사멸 유전자를 자꾸 꺼버립니다. 왜? 안 좋은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오작동 신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 이형성증, 돌연변이 세포가 군집을 형성을 하는 거고 계속 오류 신호를 많이 모으면 새로운 종류의 신호를 개발해버려요. 그 세포 군집들이. 그래서 침륜하는 능력을 획득을 하고 주변 혈관에서 에너지를 끌어가는 능력을 획득을 하고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내서 이런 큰 혈관에다가 연결시켜서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능력,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암세포에 유리하게 주변에 자꾸 염증을 조장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의 합을 암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세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능력을 자꾸 획득을 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나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 조건을 스스로 획득을 한 거예요. 변이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단계에서 이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지금으로도 충분해, 변이하지 않아도 돼 라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이 나빠져서 세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암이 된 단계에서는 우리가 잘라내고 시술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자꾸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이 뭐냐? 좋은 환경이 뭐냐? 위에 좋은 환경 생각하면 됩니다. 자극적인 거, 맵고 인스턴트, 세포가 싫어할 만한 거, 세포가 손상받는 거,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술, 담배, 화학 물질들 다 세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세포가 원활하게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이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한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여서 혈관 곳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게 모든 혈관에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되면 이 점막이 좀 손상이 돼도 계속적으로 추가 지원군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손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숙명이에요. 세포의 손상은. 근데 만약 지원군이 통로를 타고 제대로 오기만 하면 염증을 억제하고 파괴된 세포를 빨리 회복을 하고 손상된 세포를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 혈액 내에는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만 잘 가면
그곳에 무슨 일이 있든 일단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스 피하고 잘 자고, 꼭 암이 걸려야지 사람들은 저기 공기 좋은 시골에 내려갈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공기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 사람들한테 화내고 뭐 해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내 몸 안에 암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몸이 나라고 인식하니까 이게 내 몸인 것 같잖아요. 사실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는 그냥 컨트롤 타워일 뿐이에요. 이 많은 세포들이 같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좋자고 컨트롤 타워 하나 나 즐겁자고 밤새 가면서 뭐 하고 활동은 안 하고 입에만 좋은 거 먹고, 그거는 몸 전체 시스템이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뇌의 특정 부분이 그걸 선호하게 그냥 세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뇌가 가진 그 본능을 자꾸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좋은지는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어떤 행동이 좋은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동에 못 옮기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어디로 갈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단순한 그 습관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자체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려고 저는 맨날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순한 거, 그게 습관만 되면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일 황롱문 교수님 인터뷰 3부가 올라가요. 그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왜 도전하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나옵니다. 내일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면서 자꾸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감사합니다.